즉 AI 시대가 아무리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이 강남 빌딩의 입지의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남 빌딩의 요건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AI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이게 뭐다라고 딱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IX 인간지능의 시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보통의 AI에 관련된 책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 책은 AI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AI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는 감을 잡았어요. 물론 이 의견은 제 의견이지 세계적으로 대단한 뭐 그런 학자분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AI는 지식이 아주 많은, 근데 수줍어요. 제가 수줍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물어보면 답을 주고 그거에 관련된 의견을 내지는 그거에 관련된 어떤 뭐 질문 정도, 뭐 이것도 알아봐 드릴까요? 뭐 이런 정도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질문하는 것도 내가 물어본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어떤 제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달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달들이 과연 왜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좀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내지는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AI의 역할이기도 하고, 과거에 인간의 기술 발전이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과거에는 AI의 출현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인간 역사 속에 없었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업혁명도 있었고 뭐 자동차도 있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아주 다양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을 줄이는데,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고퀄리티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에 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럼 과거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던 거 혹시 아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그 자격증을 찾아보니까 1997년에 생겨서 2022년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검색을 잘하는지. 네, 지금 그런 거 안 하죠. 인터넷 검색창에 내가 궁금한 내용들만 쳐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자격증을 따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 가까이 뭐 핵심지에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외곽에서도 아니면 지방에서도 도심지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뭐닷컴이라고만 하면 투자를 많이 받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게도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변화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그런 미래와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나요? 스마트폰 나오면 컴퓨터 집에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집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써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컴퓨터 그대로 씁니다. 혁신적인 아무리 뭐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응도가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지구 환경 생각하면 다 전기차 타야 돼요. 그 전기차의 점유율, 휘발유차 아니면 뭐 디젤차에 비해서 아직은 훨씬 적죠. 그렇죠?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그런 전기차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 전기차 선택하기가 마음이 꺼려져요. 물론 AI가 나와서 알아서 다 해주길 원할 거예요. 그쵸? 사람은 일 안 하고. 그렇게까지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곽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런 지역의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패션이나 아니면 유행하는 것들, 과거에는 서울에서 유행하고 경기도 유행하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 가고 퍼졌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에 퍼지죠. 인터넷이라는 게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 외곽 지역에서 생활 편의성이 높아진 거에 반해서 이 핵심지의 편의성은 몇 배가 더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핵심 지역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는 거예요. 핵심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혜택에 어떤 영향이 적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생기면 그런 지역들이 막 사람들이 이사 가서 살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를 선도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 제가 3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10개 넘는 회사 중에 2개인가 3개 빼고 다 강남에 있었어요. 서울 아니어도 되고 강남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다 강남에 모여 있을까요? 최근에 쿠팡도 그 사옥을 강남으로 옮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빼고는 유니콘 기업이 다 강남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모이려고 할까요? 첫 번째로 외곽으로 나가거나 교통이 불편한데 이런 데로 가면 직원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면요.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면 인프라가 부족하죠. 내가 자주 다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선 직원들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아니면 아무리 화상으로 회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사들이.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한번 나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1, 2, 3, 4, 2 요건이 다 엮여 있는데 마지막은 이동이 불편하죠. 출퇴근도 불편하고 여기서 관계사를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서 학교를 가거나 뭐 아니면 자녀들이 어딜 다니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려고 해도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기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 교통의 발전, 아무리 대중교통을 연결하고 아무리 뭐 차가 좋은 게 나오고 아무리 뭐 자율주행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세종시 생각해 보세요. 해도 거기가 핵심 지역처럼 된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요. 그러면 과연 AI 시대가 확실히 오고 대중적으로 쓰이게 되면 과연 강남 빌딩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누가 쓰냐?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쓴다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그 기술을 쓰는 거에 차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를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전화랑 카톡만 해요.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조금 하는 정도가 다죠. 신형이 아무리 나와도 본인이 쓰는 영역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빠른 애 아니면 느린 애밖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그 능력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기술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설치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요금 징수원이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거 아직도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그게 한번 나오면 모든 통로에 다 금방 설치할 수 있고 그거 현실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방식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용화되는 데는 오래 걸리고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한 번에 쓰면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싹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톨게이트를 한 번에 하이패스로 바꿔버리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이 쫙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남자들은 어릴 때 미래도시 그리면 차가 다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날아다녀요. 이제 전기차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나와서 뭐 불이 나고 하자가 생겨서 그걸 이제 고치고 있는 중이죠. 개선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한 번에 이렇게 확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분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가상 아이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시장이 지금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오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가상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정말 현실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상 아이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온라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냐. 그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매장을 차리거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차리고 싶은데 차리고 아니면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놓으면 다 찾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상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도 직장인이거나 학생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회인이거나 뭐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데 그 매장이나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팝업 스토어를 하던 팬미팅을 하던 아니면 공연을 하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공연하면 공연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곳이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완전 동떨어진 데다가 뭘 만들 수 없어요. 공연장 이런 것들을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역세권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입지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즉 AI 시대가 아무리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이 강남 빌딩의 입지의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는데 뭐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아파트 하나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살려고 해요. 세상이 망했는데 하나 남아있으니까. 다 없어졌으면 그 다음으로 멀쩡한 데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즉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괜찮은 입지라는 거, 살아남는 입지라는 거는 있는 거고 그 입지에는 사람들이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살려고, 가지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시대가 변하니까 다 없어질 거야, 아니면 시대가 변하니까 저기가 무조건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 괜찮은 곳에서 괜찮은 입지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시대 변화 때문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괜찮은 입지를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시대 변화는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입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요, 제가 써놓은 돈 되는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이라는 걸 꼭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는 설명글에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대가 엄청 발달되면 사람이 다 재택근무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것까지 막 길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답을 드린다면 코로나 시대 생각해 보세요. 못 나오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나오고 싶죠. 나와서 다니려고 백신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안에 고립돼서 혼자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는 거를 추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됐던 게 막 고독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혼자 있다가 죽는 거는 사람으로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를 추구한다. 아예 나오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로 있고자 하는 곳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이나 선호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호하는 지역에서 괜찮은 건물을 골라내는 안목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시대가 앞으로 뭐 AI 시대든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시대든 무슨 시대든 아무 상관없이 거기는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시대, 뭐 스마트폰 시대 뭐 다 왔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 AI 시대가 제일 강력하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변화 있었나요? 강남의 어떤 위상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 강남보다 더 나아질 거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가 1등이라는 거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등 중에서 내가 어떻게 확실한 곳을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확실한 곳을 찾았을 때 내가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이런 거는 저는 글쎄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